더불어민주당에는 요즘 싸나웠던 진노, 강경파들이 아주 고분고분해졌습니다. 오늘 2차 컷오프 발표한다다가 일부 경선지역 현역 10곳, 그 다음에 원외 8곳, 18곳만 발표하고 컷오프는 발표를 안 한답니다. 오늘 하는 컷오프는 김종인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발표하는 컷오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도 진노 패권 청산의 증거를 보여라 하고 요구하고 있고, 김한길 이 선대위원장도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언론들도 이 김종인 대표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좀 찬양 일색을 하다가 2, 3일 전부터 기류가 쉬운 말로 가지고 하는 부분에 김종인 대표가 다 떼우고 정작 본질적인 공천 물갈이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 류의 기사를 갖다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김종인이 2차로 현역을 물갈이하는 숫자가 10명도 안 되고 상징적인 한두 사람을 포함해서 한 자리 숫자의 공천 물갈이 발표를 하고 생색을 낼 것이다. 그 명분은 수도권이나 충청도 선거가 어려워서 거기에 핵심으로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다 날리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느냐, 일단 선거에 이기는 게 우선이다라는 현실론으로 가게 될 거다. 아마 그 현실론으로 가게 되는 순간에 이제 김종인 대표의 어떤 이 더민주 개혁 의지나 진노 패권 청산은 허위다라고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더민주도 곤혹스럽게 될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저도 김종인 대표에게 개혁 의지가 있고 진노 패권 청산 의지가 있다면 공천으로 보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막말 정청래 의원이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트위터로 막말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를 쳤어요. 선거운동 시 많은 분들이 겸손함을 강조하십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하다 보니 때때로 본의 아니게 불편하게 했던 분들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촌선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정청래 의원이 365일을 오늘처럼만 살면 한국의 정치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순해질 건데요. 저도 오늘 집 앞에 오다 보니까 높으신 분이 우리 집 아파트 앞에서 악수를 합니다. 참, 선거 때 됐구나 생각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저런 자세로 365일만 사면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날도 추운데 속으로 그래, 한 내 보름만 고생하면 또 4년간 영광이 있다, 그래 참아야지 하면서 더럽더라도 인사하고 있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또 이 김종인 대표와 더불어서 더민주의 로고송을 찍는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대표가 나이가 77세인데요. 본인한테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저 아는 사이지만 그래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77세를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77세가요 로고송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분요 명문가의 자존심 센 사람이 나이 77세에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는 일을 참 한다고 고생해서, 그래서 제가 이분이 총선에서 더민주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더라도 집에 쉽게 가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대선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될 거다. 근데 연장되는데 조건은 뭐 4번 타자냐 9번 타자냐 뭐 이 캐처냐 뭐 피처냐 이래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피처 역할을 4번 타자까지 하면서 연장을 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승리 기준은 뭐냐? 110석만 넘으면 현상 유지했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할 거고, 140석만 넘으면 대승리라고 할 거고, 130석만 넘으면 승리했다고 우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 안에는 총선 결과가 들어갈 거고요. 제가 봤을 때 현재대로라면 한 130석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20석대라고 봅니다. 현재 수준으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종인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더민주 안에서 나오는
김종인 비례대표 이야기 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6번 이런 식으로 해서 친노가 앞장서서 비례대표를 주고 친노 물갈이 폭을 줄이려고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김종인 대표는 이 상징적인 몇 사람을 치지 않고 당의 개혁을 했다라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파란색 야구 티셔츠와 모자를 입고 엉거주 춤을 추는데 정청래 의원이 앞에 둘이 같이 있어가지고요 가벼운 율동을 했습니다. 뭐 이 지금 더민주당 당원이라고 주장을 하는 유명 작곡가 김형석 씨가 작곡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표한테도 오라 했는데 이날 오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종인 대표에게 정말 이 머리를 조아리고 참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는데요. 정청래 의원 겁은 좀 먹고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공천만 받고 나면 또 그 겁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죠. 그래서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공천 물갈이에 표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이해찬 의원입니다. 이해찬 의원 뭐 최근에 조용했죠. 하지만 사실상 진노의 핵심에 이해찬 의원이 있다라는 한간의 평가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포함한 뭐 5명을 국민의당이 발표도 하고 이랬는데요. 지금 국민의당이 김한길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해서 연대 조건으로 친노 패권 청산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김종인 대표가 진짜 친노를 날리는가 보자 하는 부분인데 김한길 대표나 박지원 또 더 나아가서 전정배 의원은 오늘도 야권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원로 원탁 회의에 관련되는 멤버 한완상, 백낙청 이제 이런 사람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이 야권 대통합에 반대를 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야당이 아니다라고 밖에 제야 좌파들이 규정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정배, 김한길,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통합을 하자 했지만 통합에 대한 조건을 아직 제시를 전혀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통합을 하면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줄래? 겉으로는 친노 패권 청산이지만은 그걸 가로해서 해석을 하면 말풍선으로 만화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 친노 패권 청산 다 못하면 우리 공천은 보장을 할래?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서로 오간 게 없으니까 표현들이 저렇게 야권 통합을 하겠다면서도 좀 세게 나오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럼 김종인 대표가요 공천을 보장해 준다면서 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아니 당신은 뭐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간 사람들을 또 공천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또 끌어들이는 부분은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요. 곧 아마 몇몇 언론이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사이에 관계가 미묘해질 수도 있겠죠. 자, 벌써 신문들은 야권의 성역을 말로만 건드리고 행동은 없는 김종인이다. 정책 뒷받침 없는 말잔치를 하고 있다. 일단 기존의 야 대표하고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흥행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요. 더민주당의 낙동강 전선이 싸늘하게 식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김해고 이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낙동강변 서쪽 즉 뭐 사상이라든지 사하 또 그리고 김해 쪽 이런 쪽은 지금까지 더민주당 야당의 PK 지역에서의 일종의 성역이었습니다. 그쪽에서 문재인과 조경태가 지난번에 부산에서 2명,
또 김해에서 1명 이렇게 3명이 당선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이 조경태 의원은 새누리당으로 왔고 문재인 전 대표는 출마를 안 하겠다. 전국에 지원 유세 다니겠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PK가 전멸될 수 있다. 물론 부산에는 김영춘 전 의원이 있고 김해는 노무현 대통령 이 집을 지키는 전 비서관 김경수 씨가 나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문재인 대표가 끝끝내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표 역시 대선을 겨냥해서 국회의원 출마도 떨어질까봐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에 내몰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출마 압력이 더민주당 안에서 강화될 건데 더민주당의 PK 의원들이 나서서 문재인 출마하라. 왜 안 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의원을 대선으로 떠미는 친노 핵심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을 그래도 거론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참 이 복잡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더민주당의 패권을 잡고 있는 김종인 지도부는 어쨌든 문재인 의원을 부산을 출마시켜야 될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들이 서로 간에 지금 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표 과연 버틸 수 있을지 호남 등을 포함해서 지원 유세를 가겠다니까 김종인 대표 측에서 호남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 유세도 우리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호남에 가서 지원 유세하면 표 떨어진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겉으로 보면 서로 간에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물밑으로는 이 총선 이후까지 생각을 해서 예민한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요. 김종인 대표도 한수만 잘못 두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민주당이 오늘 그 2차로 18곳 경선 지역을 발표했고요. 이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경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여러 명인데 한 2명으로 압축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국민의당도 1차 공천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 광주에서 현역 중에서 1명을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니까 광주하고 전남을 분리시켜서 각각 이제 컷오프를 하려고 했는데 광주에 1명만 나오는 거다. 그래서 두 걸 합쳐서 컷오프를 하게 되면 애초에 그 하위 20%를 하게 되면 이 뭡니까? 2명은 돼야 되는데 광주하고 전남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는데 광주에는 현재 의원이 6명인데 6명에 20%면 1.2명이니까 1명을 날리면 되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날릴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형식적으로 우리도 컷오프해서 탈당해서 왔다고 다 살려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 하겠죠. 민주당 외곽의 제야 원로들 안철수 국민의당의 대표에 대해서 젊어서 잘 모른다. 야권 연대를 거부하면 벚꽃 세력이다. 벚꽃 세력이 사쿠라라 이 말이죠. 정치판에서 사쿠라라는 그것은 완전히 주온 글씨입니다. 즉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하고 붙어먹는 사람을 60, 70년대에 사쿠라라 했는데요. 그 말이 오래간만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요. 아마 이 더민주당의 입장을 위해서 안철수 의원을 버티면 낱낱이 해부하려 들 것이다. 나중에는 안철수 의원은 야권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안철수 의원이 과연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